부릉부르릉. 안녕하십니까, 킹카포입니다. 오늘은 BMW SAV의 끝판왕 X7 M50i를 협찬을 받아서 차를 리뷰하게 됐고요. 먼저 차주분의 인터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시흥에서 거주 중이고 의사로 일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카푸어로 찾아다녀야 되는데 의사분이 나오셔서 절대 카푸어는 일단 아니신 것 같고, 이 차를 타시기 전에는 어떤 차를 운행하셨죠? 그전에는 CLS를 타고 있었고요. CLS를 얼마나 운행하셨나요? 그거는 1년 반 정도, 그럼 현재 X7 M50i는 어느 정도 운행 중이시죠? 6개월 딱 됐네요 이제. 6개월인데 지금 또 기변을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볼 때 이분도 제정신 아니신 것 같습니다. 거의 저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CLS에서 X7 M50i로 기변한 것은 오로지 충동입니까? 아니면 어떤 실용성에 의한 겁니까? 6GT를 원래는 8개월을 기다렸거든요. 둘이라서 임신하고 난 다음부터 6GT를 걸어놨었어요. 근데 한 7, 8개월 기다려도 답이 안 나와서 X7으로 이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차로 알아보다가 저는 세단을 좋아하거든요. 알아보던 중에 이제 M50i가 바로 좋은 매물이 있어서 얻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6GT가 답도 없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사모님께서는 X7이 마음에 든다 하시고, 본인은 세단을 좋아하지만 사모님 의견에 따라 SUV나 6GT 이런 걸 보다가 기다리는 게 싫어서 바로 나와 있는 리스 승계 메모를 찾아서 승계를 받으셨다. 네. 그러면은 CLS를 타다가 X7으로 바꿨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태우고 다닐 때 정말 좋은 거는 그게 일단 제일 좋아요. 일단 뭐 차량적인 부분을 떠나서 실용성에선 그게 정말 좋고, 첫째도 옆에서 좀 보살핌을 해줘야 되고, 특히 둘째는 이제 분유도 먹여야 되고, CLS는 아예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근데 이제 둘째가 이제 슬슬 분유 끊고 나면은 사실 굳이 3열에 태울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작은 차로 다시 바꾸고 싶어서. 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잠시 애 분유를 먹이기 위해서 이 비싸고 큰 차를 타다가 바로 기변을 하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차량의 성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성능이나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은 정말 만족스럽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패밀리카로선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있긴 하고요. 그리고 패밀리카는 정말 그냥 패밀리카로 타고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는 재밌게 탈 수 있는 게 낫다 생각을 해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차 성능만 보면 진짜 충분히 좋죠. 성능이나 실용성에서 다 만족하시는데 결국 바꾸시는 이유는 지금의 이 실용성까지는 나에게 과하고, 과하다는 게 금액적으로 과하다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이분은 더 비싼 차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약간 저 같은 성향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용도 안에서의 제일 좋은 차를 찾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한 대만 타시는 분에게는 이게 완벽한 차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정말 다 잡은 차라고 봐요. 차가 이렇게 큰데도 정말 고속에서 롤링이나 언더스티어 이런 것도 다 별로 없거든요. 리어 엑셀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차를 타면서 계속 칭찬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둘 다 단점을 꼽으라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차 자체는 SUV 태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SUV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롤링이 적은 편이지만 없는 건 아니고,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태생적인 한계. 그러니까 SUV 중에서는 완벽하지만 세단과 비교할 때는 나의 만족감에 조금 부족하기는 하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똑같이 배우고 차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도 이제 채널 연이 닿아서 잘 구독하고 좋아요 해놓고 다 챙겨보고 있거든요. 너무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처음 뵀을 때도 그랬고 너무 그런 게 통화만으로도 느껴졌었고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게 다 느껴져서 너무 좋았었는데,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면서 다양하게 좋은 얘기도 해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영상 보고 정말 킹카푸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눈탱이 맞지 않고 제대로 된 좋은 계약이랑 다 원하는 차량 잘 타고 다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 차를 살만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차만큼은 그 어떤 전문 리뷰보다 더 자세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빠르게 가겠습니다. 빠르게 가봅시다. 일단 엠블럼 딴 거보다 존나 큽니다. X7한테 아주 어울리는 큰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전면 디자인을 보시면 라이트와 그릴이 붙어 있죠. X5, 6, 3, 4처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드한 웅장함을 한번 겪어버리면 5, 6로 눈을 돌리기가 참 힘듭니다. 일단 보시면 완전 블랙포스가 나죠. 이 X7 M50i 같은 경우에는 출시를 했을 때 다크 섀도우 에디션이라고 해서 국내에 50대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거를 구매하고 싶었지만 무광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유광으로 가지면서 다크 섀도우 세팅을 하려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M 퍼포먼스 모델의 특징인 것처럼 그릴, 안개등 커버, 사이드 미러, 휠, 세룸 그레이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품으로 블랙 크롬 부품으로 독일에서 주문을 다 해서 장착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거를 보셨다고 해서 이 장착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피똥 쌉니다 진짜. 자, 간단하게 그릴을 보시면 요 위에는 살짝 막혀 있지만 아래쪽은 액티브 셔터 그릴로 엔지니어를 시켜주기 위해서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큰 BMW의 새로운 이 키데니 그릴이 이 차에는 전혀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 7 시리즈를 보면은 똑같은 사이즈의 그릴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의 폭이 좀 더 좁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웅장하고 플래그십의 포스를 보여주긴 하지만 이 그릴은 진짜 X7에는 정말 기가 막힌 사이즈의 그릴입니다. 레이저 라이트 X7 전 트림에 들어가 있죠. 역시 개간지가 납니다. 라이트도 데이라이트도 끝까지 쭉 뻗어 있죠. 그냥 개간지가 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옆으로 가보시죠. 사이드미러 또한 세룸 그레이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제가 카본 커버와 이 블랙 하이그로시 커버를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블랙으로 선택했고 그 말이 무색하게 풀 디자인으로 커버를 교체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M배치 세룸 그레이로 들어가 있고, 자 휠도 세룸 그레이여야 되는데 저는 그딴 거 없습니다. 올 블랙 간지를 위해 블랙으로 그냥 도색을 때려버렸습니다. 이 에어브리더 당연히 구멍 뚫려 있고요. 여기도 크롬 라인이 7 시리즈처럼 끝까지 이어져 있지만 블랙 크롬으로 갈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서 중요한 게 이 윈도우 몰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를 바꾸려면은 다 뜯어내야 됩니다. 차를. 누가 자기 신차를 다 뜯어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실력 좋은 분이 블랙으로 랩핑을 깔끔하게 해주신 모습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루프렉입니다. 이 국산 같은 경우는 탈거하고 도색하거나 랩핑하거나 할 수 있지만 이 차는 천정을 다 뜯어야 돼요. 가까이 보시면 조금 조잡하지만 파팅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블랙으로 끝까지 랩핑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찍힌 자국들이 있어요. 이 차주님 이거 문콕 좀 하셨네, 그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후면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 이 차 외관을 보면서 썬팅이 아주 강렬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 썬팅은 블락 4D의 샴페인 골드 틴팅입니다. 금속 필름이고요. 금속 필름을 알아보던 중에 우리가 금속 필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 차단율 때문이죠. 열 차단율이 가장 높은 가성비 제일 좋은 필름이 블락 4D 샴페인 골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공했지만 사실 일반적인 차량 하기에는 좀 과한 색상을 보여줍니다. 차가 이 정도 급이 되니까 용서가 되는 거지 일반 차량에 이런 색상 했다가는 좆됩니다. 양카됩니다. 자, 보시면 엠블렘 세룸 그레이로 파츠가 되어 있죠. 이 F바디 과거 모델 같은 경우에는 X7, X6, 5 이런 게 여기 같이 붙어 있단 말이죠. 좀 조잡했어요. 이 BMW에서 양쪽으로 나눠서 엠블렘을 부착해서 좀 깔끔해졌다고 볼 수 있고, 요 뒷유리 와이퍼 뒷모습 보시면은 역시 플래그십답게 각진 L자 라인에 테일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 크롬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크롬이 들어가 있고, 여기 개닌고리 커버까지도 머플러 팁까지도 세룸 그레이에서 블랙으로 갈아버렸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드 팁입니다. 안에를 보면은 두 발씩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X5가 왜 베스트셀러입니까? X6가 훨씬 예쁘지만 X5가 왜 더 잘 팔립니까? 바로 이 크램쉘 트렁크 게이트 때문입니다. 여기 한번 누르면은 요 위에 것만 열리지만 밑에 누르면은 뒤에 것도 열립니다. 그런데 요 한번 누르면은 이거 다 열리게 시스템 설정으로 다 편의에 맞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예쁘죠? 여기 걸터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죽여줍니다. 마누라가 당신이랑 결혼 잘했구나 이런 멘트도 날려주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개폐하는 버튼 옆에 보면 에어서스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건 저희가 지금 눌러놨기 때문에 가장 낮아져 있습니다. 제 키가 시가리 좀만한데도 이렇게 점프하지 않아도 걸터 앉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요. 자, 마무리 닫아 보겠고요. 와, 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문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고무 패킹이 한 통이에요. 마감이 뒤져버립니다. 뒤져버리고 내려가도 더 한 통이에요. 아주 뒤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X7을 구매하신 분들이 처음에 오해하시는 게 딜러한테 얘기를 하죠. 이거 왜 이러냐, 이거 불량 아니냐. 불량 아닙니다. 이거 물 빠져나가는 배수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X7이 미국에서 생산하면서
조금 하자가 있게 마감이 이상한 게 들어오는 게 있긴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의 뽑기입니다. 자, 문자 보시면 확실히 우리가 340 봤던 거하고는 다르죠. 갈바닉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요 손잡이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제 G바디 두 번째 세대로 들어오면서 아주 간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뒷자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 메모리 시트 버튼, 그리고 마사지 버튼이 있는데, 이거 하등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사지 된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한 자세로 운전을 할 때 내 몸을 조금 릴렉스 해주기 위해서 마사지 기능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내가 무슨 마사지를 받는다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밑에 버튼은 조수석을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렁크 버튼도 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40에서 못 봤던 540에서 봤었던 바웰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실내 라이트 색상과 연동도 되면서 따로 흰색으로도 나오면서 아주 야간에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풀 메리노 X7 M505입니다. 풀 메리노. 여기도 가죽, 요 스티치 보이시죠? 요거 다 한 땀 한 땀 실제 스티치입니다. 디자인 아니에요. 다로토포 가죽. 그리고 풀 메리노의 특징, 우리 발로 차대는 여기도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예쁘죠? 그리고 실내를 잠깐 보시면 이 아래쪽도 풀 메리노 가죽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시트 색상과 똑같죠? 요거를 봤을 때 시트 색상하고 똑같은 걸 보면은 이건 풀 메리노구나. 그리고 천장을 살짝 보시면은, 요 천장은 베이지로 알칸타라가 되어 있죠. 이 베이지로 되어 있는 X7 M505i 모델이 풀 메리노고요. 천장이 이제 블랙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풀 메리노가 아닙니다. 이 X7 M505i가 국내에 입항이 될 때 두 가지로 들어왔어요. 풀 메리노랑 풀 메리노 아닌 거랑. 근데 잘 모르는 고객님들은 풀 메리노 차의 가격을 주면서 풀 메리노가 아닌 차를 출고하신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게 구매하신 거는 좀 잘못되고 안타까운 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뒷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뒷자리를 보시면 역시 마감 뒤져버리고 가죽 다 감싸져 있고, 발 차는 것까지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여기도 다 갈바닉 버튼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바웰 윌킨스 스피커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보시면 창문만 올리는 버튼만 있는 게 아니라 저 2열의 오른쪽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튼이 4개가 더 있어요. 이건 뭐냐? 전동 선블라인드입니다. 오른쪽 거는 2열 오른쪽에 있는 전동 선블라인드고요. 요거는 저 선루프 개방하는 버튼이고, 그 옆에 거는 3열에 있는 선루프를 개방하는 버튼입니다. 이 5개 버튼이 2열에는 좌우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창문 내려가는 속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올려 보겠습니다. 보셨죠? 존나게 느리죠? 이게 바로 고급차입니다. 알겠나? 우리 이 차는 창문을 내리면 바로바로 내려가잖아. 근데 얘는 존나 천천히 내려가잖아. 왜? 고급차니까. 그럼 고급차일수록 늦게 내려가야 돼. 그렇지, 고급차일수록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거야. 자, 안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제가 2열 시트에 앉았습니다. 레그룸 말할 것도 없지요. 최대한 뒤로 제가 밀어 볼게요. 최대한 뒤로 밀고 등받이도 아주 편안하게 잡아줬을 때 요정도 간지나는 포지션이 나온다. 제 배는 좀 편집자님이 가려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뒤로 밀었을 때는 3열에 사람이 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앞으로 가볼게요. 최대한 앞으로. 최대한 앞으로 가도 레그룸을 보십시오. 넉넉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발 넣는 것도 충분하고, 이 조수석이 엄청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2열의 거주성과 컴포트함은 최고입니다. 요 팔걸이 따다닥 딱딱 해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해서 내린 다음에 딱딱딱딱,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이 메리노 시트가 진짜 야들야들합니다. 이 시트보다 더 부드러우려면 렉서스 RX 450 타야 됩니다. 여기도 라이트 들어오고요. 이 개방감이 끝장납니다. 이따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못 열겠어요. 그리고 또 뭐 얘기할 거 있습니까? 저 모니터 설명 좀 해줘. 모니터 요거 한번 켜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동호구씨 찍어주세요. 앞뒤로 움직입니다. 내가 아무 팔이 쓸모 좀- 없다. 뭐가 아무 쓸모 없어요. 이거 앞으로 좀 해놓으면 더 편하죠. 뒤로 있는 것보다 앞으로 해놓으면 더 편합니다, 여러분. 자, 모니터를 보시면 휴대폰 연동해가지고 요 헤드폰 그림 있죠. X7은 기본적으로 헤드폰을 지금 여기 없는 여기 있네. 헤드폰을 줍니다. 이게 기본 번들이에요, 여러분. 기본 번들이고 열어보면 짠, 블루투스 헤드폰입니다. 여기에 건전지가 들어가는 거고, 이건 찍어야지. 간지 이거. 이건 간지야. BMW. 아, 자, 왼쪽 오른쪽 하나씩 번들로 제공됩니다, 기본으로. 하지만 쓰는 사람 잘 없다는 거, 회장님들만 쓰겠죠. 자, 이거 보시면 여기서 내비도 찍어줄 수 있고, 음악도 내가 틀 수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다 개별로도 할 수 있고, 극장 모드를 하면은 내가 듣는 거를 다 같이 한 번에 같이 하자, 뭐 요런 겁니다. 요 보호 필름 제가 다 씌워놨고, 요거 아이들이 함부로 못 만지게 잠글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고, 요 틸트도 됩니다. 틸트 아주 좋습니다. 3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빠지진 않아? 이거 빠지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옵션을 넣어서 들어온 거지만 저 어디고 독일이나 미국에서 인디오드 할 때는 이게 기본 옵션은 아닙니다. 애초에 없고, 여기에 이제 장착할 수 있는 그 포트들이 있어요. 떼려면 뗄 수 있지만 뗄 필요가 없겠죠. 달아줬는데 이걸 왜 뗍니까? 떼지 마세요. 자, 뒷자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차주님이 키즈락을 걸어놔서 열 수가 없네요. 동호구씨 열어주세요. 예. 아니 그렇게 열든가 진작에. 예, 제가 창문을 열고 열었습니다. 자, 여기서 찍어주세요. 여러분, 3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열 한번 비춰주세요. 3열에 차주님의 카시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을 수가 없어요. 자, 저를 비춰주세요. 3열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 3열 있죠. 3열은 쓸모없는 3열을 가진 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타페, 소렌토, 이런 3열들은 사실 아이들이 잠깐 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거주성을 확보할 수는 없어요. 펠리쉐이드만 하더라도 성인이 타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3열이 성인이 앉아도 충분한 거주성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죠? 국산차 비하하시는 겁니까? 국산차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국산차 중에 3열이 제대로 나오는 차가 사실 아직은 없는 게 사실이고, 대형 풀사이즈 SUV를 가더라도 3열의 거주성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뭐 에스컬레이더 이런 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급에서 이 3열의 거주성은 최고입니다. 열선도 있고 에어컨디셔너도 온도를 따로 할 수 있고, 보여주세요. 선루프도 따로 있습니다. 3열에 개방감 아주 뭐 뒤져버리고요. 정말 편안하게 3열에서도 성인이 거주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행으로 가봅시다. 이제 트렁크를 봅시다. 빨리빨리 움직여. 원테이크야. 오케이, 원테이크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트렁크가 전동으로 접히는데 카시트가 있으니까 반대쪽만 한번 접어볼게요. 자, 뭔가 작동하려고 하는데 2열 시트가 앞으로 가면서 3열이 접히죠. 자, 보셨습니까? 존나게 느려요. 그러니까 수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열 시트 다시 뒤로 오네요. 이렇게 3열을 접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트렁크 크기를 자랑하고, 하지만 베이지나 칸타라가 베릴까봐 마구잡이로 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죠? 어쨌든 이렇게 다시 올려볼게요. 2열 시트 앞으로 가면서 3열 시트가 뒤로 오면서 전부 다 전동으로 되지만 이 대가리는 손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 대가리는 손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요거를 당기면 대가리를 다시 숙일 수 있습니다. 돈 쓰다 말아. 하지만 자, 수동으로 대가리를 내가 세웠어. 근데 접을 거야. 접는 버튼을 누르면 대가리가 자동으로 갑니다. 요거는 자동이에요. 이거마저 느리네. 여러분, 느린 것은 플래그십 고급 차량의 기본 소양입니다. 절대 빨라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리뷰하면서 안전벨트를 제가 깜빡한 적이 많았어요. 불편하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이번에 출발은 컴포트로 출발을 먼저 해볼 텐데, 컴포트를 한 번 더 누르면 이 7 시리즈나 X7 같은 이제 플래그십 모델은 컴포트 플러스 모드가 있습니다. 컴포트 플러스 모드라고 하면 출발할 때 2단으로 출발합니다. 2단으로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부드럽게 출발하겠죠. 정말 이 덩치가
이렇게 경쾌하게 나간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방지턱 부드럽게 넘어오고 후진동이 있어요. 확실히 이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이 방지턱 정말 사악한 방지턱이네. 와, 이렇게 빡센 방지턱을 봤나. 코너를 돌려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BMW 차량 중에서 코너를 돌릴 때 보통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돌죠. 근데 브레이크를 밟다가도 탈출할 때 악셀링을 살짝만 해주시면은 좌우 바퀴의 토크를 다르게 배분해 주기 때문에 코너가 들어가는 안쪽 바퀴의 힘은 조금 약하게, 그리고 바깥쪽 바퀴의 힘을 좀 더 강하게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코너 탈출에 유리한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컴포트 플러스 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결국에 우린 뭐다? 어댑티드 모드. 어댑티드 모드가 BMW가 자랑하는 세팅이기 때문에 어댑티드 모드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가속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우야. 자, 지금 속도가 꽤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제 체감 속도는 100km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어댑티드 모드는 악셀링을 조금 줘버리면 컴포트에서 바로 스포츠 모드로 올라가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앞을 보시면은 레인지로버가 가고 있습니다. 자, 뭡니까 이거? 레인지로버 스포츠 9형입니다 이런 차들은 가뿐하게 찌바를 수 있다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뭡니까? 스포츠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 중에서도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기어 시프트도 스포츠로 한번 놓겠습니다. 자, RPM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살짝 악셀링을 해주면, 야,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 사운드가 혹시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호구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악셀을 했을 때 불안함이 있습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합니까? 뭐가 불안합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불안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차는 불안하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킹카프는 정말 안전 운행을 합니다. 킹카프는 절대 과격한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좋죠. 이게 8기통입니다, 여러분. 8기통 BMW의 M 엔진 4400cc. 하지만 단점은 분명히 있죠. 뭘까요? 난 단점 못 찾겠는데. 기름을 존나게 먹습니다, 여러분. 아, 이런 차 타면서 기름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고급유를 만땅 넣으면 말이죠, 한 많이 들어가면 한 13만원 14만원 정도 들어가요. 최종 주행 가는 거리가 아무리 연비운전을 하셔도요 550km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제가 고속도로 주행으로만 전체를 했을 때 600km를 간신히 넘겨본 적이 있고, 아까처럼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주행을 한다고 하면 만땅에서 350km? 그 정도 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값을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주유소를 존나 자주 가야 됩니다. 주유소 자주 가는 거 정말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차량은 일반유를 넣기는 정말 부담스럽기 때문에 고급유 주유소를 찾아가는 것도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방금 제가 급 차선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동호구씨 어떻습니까? 밀림없이 잘 들어갑니다. 정말 이 차는 여러분 M50D와 M50i는 BMW 드라이빙 프로페셔널 머시기 어시스턴트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에서 횡지를 받을 때 좌우의 높이가 달라지면서 차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게 SUV의 태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하면 이쪽 댐핑을 낮게 잡아주고 이쪽을 넓게 잡아주면서 이걸 다시 수평을 맞춰준다는 거죠. 롤링을 느끼기가 정말 힘들고, 물론 카이엔 정도 가면은 그 정도 단단한 서스펜션이 나오지만, 우리가 X5도 정말 스포티하고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X5도 마찬가지지만 M50i 급으로 와버리면은 SUV를 타면서 내가 이렇게 큰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정말 받을 수 없고, 코너링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일반 M스포츠 530i나 540i보다 롤링이 이 큰 덩치에 풀사이즈 SUV가 더 작습니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X5가 그렇게 스포티한 SUV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왜 X7도 X5와 비슷한 운동 성능을, 똑같은 건 아닙니다, 비슷한 운동 성능을 가질 수 있냐면, 자, 벤츠나 BMW가 이 대형 SUV를 이제 만들어야겠어. 고급스러운 이제 S클래스나 7시리즈를 원하시는, 플래그십을 원하시는 분들도 SUV가 워낙 유행을 하다 보니까 SUV가 필요하죠. 요즘 롤스로이스, 벤틀리도 SUV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런 고급차가. 그래서 이런 차를 만드는데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고 연구하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5를 잡아 당겨서 늘리고 GLE를 잡아 당겨서 늘려서 GLS를 만드는 겁니다. 그 반응성을 보기 위해서. 하지만 GLS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많이 팔리는 차고 고급스럽고 좋은 차죠. GLS 580과 직접적으로 비교당하는 게 이 X7 M50i입니다. 이 해외에서는 X7 일반 550i가 나와요. 그리고 이 M50i는 또 다른 트림입니다. M 퍼포먼스 라인이죠. 국내에서는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그냥 50i는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M50i가 수입이 되어서 팔리고 있는 거고, GLS 580은 그냥 5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함과 스포티함은 확실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M50i가 수입되어 오는 이 X7을 선택을 한 겁니다. 같은 8기통이고 물론 배기량은 조금 달라요. GLS는 4000cc고 3999cc죠. 이 X7 같은 경우에는 4400cc, 그러니까 4390cc 정도 되겠죠. 배기량은 좀 더 높은데 마력이 일단 다릅니다. 해외에 팔리고 있는 X7 그냥 550i도 450마력대 정도 될 거예요. GLS 580이 이제 450마력쯤 되죠. 500마력이 어쨌든 안 됩니다. 이 차량은 500 한 20, 30 그 정도 마력이 나오거든요. 제로백 자체가 달라요. GLS 580은 제로백이 5초대입니다. 5초 초반대고 이 차량은 4.7초입니다. 정말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고, 차주분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패밀리카이면서 내 혼자 탈 때도 충분히 스포츠하게 탈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입니다. 물론 가격은 존나 비싸죠. 현재는 한 1000만원 정도 할인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이 처음 나왔을 때는 200만원 할인 받기도 어려웠어요. 동호구씨가 540 탈 때나 340 탈 때는 태클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 차를 타고 있는 데는 태클이 뭐 전혀 없네요. 아, 차가 너무 좋아. 솔직히 진짜 이 차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깔 게 없어. 깔 게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자, 깔 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 프레임리스 룸미러까지도 너무 깔끔하고요. 여러분들 BMW의 약점 뭡니까? 이 블랙박스입니다. 이 순정 블랙박스를 탈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자장치에 대해서 보증 서비스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이 사제 블랙박스를 달아주면서 순정 블랙박스를 배선을 빼지는 않고 여기 장착만 해제를 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사용하진 않을 수 있게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BMW가 가지고 있는 SOS 버튼, 무슨 뭐 미사일 발사하는 것처럼 생겼죠. 요거 딱 누르면 출동한다. 제가 써보진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유턴을 할 텐데 이 차는 50i 50D 모델은 리어 엑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뭐 이름은 모르겠어. BMW는 이름을 좀 다르게 하긴 하는데 뒷바퀴가 움직이는 거 있죠. 요즘 풀 체인지 S클래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약간 사기치고 있죠. 10도까지 돌아간다고 해놓고 옵션을 안 넣으면 안 돌아가죠. 현재 첫 출시했던 연식의 모델로는 뒷바퀴 조향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S클래스가. 이 차는 벤츠처럼 그렇게 많은 각도가 돌아가진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체감할 수 있어요. 지금 왼쪽에 제가 유턴을 하는 자리에는 3차선입니다. 3차선인데 좀 좁은 3차선이야. 요거를 한 번에 이 큰 덩치가 5m 15cm의 길이인 이 큰 덩치의 X7이 돌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들이 좀 있기는 한데 자, 보셨죠? 충분히 한 번에 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동호구씨가 타고 계시는 소렌토보다도 훨씬 타각이 좁을 거예요. 도네? 나 못 올 줄 알았더니. 솔직히 진짜 돌기 전에는 못 돌 것 같거든. 근데 돌아. 이게 뒷바퀴 조향 때문이야. 그러니까 40D, 30D, 40i 요런 모델은 요것보다 좀 더 크게 돌기 때문에 방금 같이 좁은 데에서는 한 번에 못 돌 수도 있어. 기술의 BMW. 진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완벽합니다. 정말로. 이게 내 생활 환경에 맞다고만 하면 무조건 사야 되는 차입니다, 여러분. 아, 기어봉 너무 이쁘다 이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탈 기어봉입니다.
X5 처음에 출시할 때부터 들어갔던 건데 진짜 너무 예쁘죠. 5 시리즈라든지 X3, 4라든지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충분히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F바디나 G바디 초창기에는 이 세라믹으로 된 조그 셔틀로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M5 기어봉으로 많이 바꾸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X5, 6, 7에 들어간 이 크리스탈은 스타트 버튼까지도 아주 예쁘게 크리스탈로 되어 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요거는 깔까 하나 찾았다. 뭘 깝니까? 수납 공간이 별로 없네. 예, 맞습니다. 수입차들은 수납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도의 수납함을 하나 장착해주면 이 조수석 사람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뭔 상관입니까? 운전 내가 하는데. 옆 사람이 좀 불편한 거는 나랑 상관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달지 않고 조수석에 장착을 해 놓은 겁니다. 주행 중에 차 높이가 올라가나요? 주행 중에 올라갑니다. 주행 중에는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자동으로, 이게 5단계인데 자동으로 한 단계가 내려가고요. 이렇게 수동 조작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조작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5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는 저속으로 주행할 때, 우리가 오프로드를 가야 될 때, 그럴 때만 가장 높은 단계를 쓸 수 있고, 정차 중에 제일 높은 단계로 올렸다 하더라도 주행을 시작하면 한 단계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는 차 정차 중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짐을 빼기 쉽게 하거나 아니면은 하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갈 수 있지, 주행을 시작하면 중간 단계와 아래 위 한 단계, 그 세 단계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동영상을 보면은 주행 중에 뭐 전부 다 조절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스펜션의 정고를 낮춘다는 거는 말 그대로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이나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중간 정도로 올려놓으면 이게 가장 편안한 주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앞쪽 서스펜션이 먼저 올라가고 뒤쪽이 따라 올라오고, 내릴 때도 앞쪽이 먼저 내려가고 뒤쪽이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누른다고 해서 동시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7 시리즈는 모션으로 이렇게 조작이 되는 걸로 당연히 제가 되죠. 들었습니다. XM도 당연히 되죠. 자, 음악 요렇게 제 손을 한번 봐주세요. 요렇게 하면은 전으로 가고, 요렇게 하면 후로 가고, 요렇게 하면 정지됩니다. 지금 아마 꺼놓으신 것 같아요, 차주분이. 왜냐면 이게 좀 거슬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기들을 태우고 다니는 가정에서는 좀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적응되면 정말 편합니다. 물론 핸들에서 버튼으로 직관적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런 것들이 미래를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지, 요게 뭐 탁착착착 그렇게 유용하다고 보긴 힘듭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때 쓰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별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는 필요는 있는데 사실 뭐 필수라고 보기는 힘들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언제 써먹느냐. 자, 내비게이션을 입력할 때 여러분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휠 오일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센서가 자동으로 키보드로 바꿔줍니다. 봤습니까? 조그 셔틀로 아이드라이브에다가 직접 손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어떻습니까? 마음 급해서 이런 거 합니까? 우리는 바로 직접 내가 입력해야 된다면은 키보드가 등장해 버리죠. 여기 다 센서가 있기 때문이고, 그런 센서로 제스처 컨트롤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불편해 보입니다. 어떤 게 말입니까? 이거 글씨 쓰는 거하고. 네,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음성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조수석 창문 열어줘. 뭐 어떡하라고? 동반 좌석 창문 열어. 잘 되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동반 좌석 창문 닫아. 기가 막힙니다. 예, 동호구씨 인정? 기가 막히는데 그냥 버튼 누르자. 네, 그냥 버튼 누르셔도 되는데 우리가 버튼을 못 누르고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게 바로 플래그십이다, 이 얘기입니다. 쓸데없다. 부질없다 이 옵션 이거. 여러분 분명히 부질이 있습니다. 사고 싶다 이 차. 사고 싶죠. 여러분 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반떼 사러 갔다가 벤츠 사는 거죠. 여러분 총평가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촬영이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멀리 수도권까지 올라와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 동네를 모르다 보니까 주행 영상도 떨림이 많았고요.
실내에서 주행하는 영상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은 얘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차가 너무 완벽해요. 더 이상 크게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이건 돈 있으면 사야 돼요. 경쟁 차종 GLS 580 솔직히 비빌 수가 없습니다. 비빌 수가 없어. 성능 자체도 다르고 편안함도 다르고 공간성, 거주성, 실용성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많은 오너분들이 7 시리즈를 타시는 분들, 7 시리즈를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X7으로 많이 옮겨오는 데는 정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M50i 뿐만 아니라 40D, 30D 그리고 뭐 40i 전부 다 훌륭할 거고요. 특히 50i는 정말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 동호구가 말했듯이 기름이 많이 먹는다라는 거는 이런 차에 애초에 할 말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여기에서 매핑을 한번 올려서 600마력대로 올려버리면 정말 기가 막힌 차가 될 것 같고요. 이 차의 최종 결론은 뭐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종 마지막 내연기관 끝판왕이다 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랑부라랑